안녕하세요. 쉬운 5번째 맹꽁이 여사 일기 공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날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제가 취미로 하는 연극 연습하는 날입니다. 요즘 제목이 리어 왕을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집에서 있으면 가정주부로만 살아야 되는데 리어 왕 딸 역할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그 연극 연습하는 시간이 제일 제 삶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대사 외우기는 좀 어렵지만은 아주 제일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치매도 예방되고 대사를 외우려면은 치매도 예방되고 정신 건강에도 정서적으로도 아주 좋은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책 읽은 게 굿 에너지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노후에 이렇게 취미생활로 특히 또 연극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꾸준하게 운동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또 연극을 하면은 아주 건강에 좋은 삶이 된다고 해서 아주 제가 제 자신을 칭찬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쉬운 5번째 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노곤사의 잠 못 이루는 사연입니다. 오늘 주성이 결혼식이 있어서 친한 권사님 아들입니다. 주성이가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참석을 하고 노곤사랑 올림픽공원 장미 축제가 있어서 꽃구경을 갔다. 꽃구경을 하고 둘이 조용히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노곤사가 누구한테도 말 못할 그 고민을 나한테 털어놓는 것이다. 조용히 듣고 보니 정말 진퇴양난이었다. 사연을 대충 적자면 윤기 아빠가 헤어진 남편입니다. 작은 부인과 법적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윤기가 결혼할 때 작은 부인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전세 1억 원의 신혼살림을 했었다고 합니다.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받은 것이다. 돈을 안 주고 이제 1억짜리 전세 계약서를 쓴 거예요. 남편은 아무래도 자기가 낳은 자식 편이겠지요. 그렇게 썼는데 작은 부인이 그걸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 집인데 왜 돈 한 푼 안 받고 내가 전세 계약을 내가 했느냐, 이런 경우는 없다 해가지고 이제 법정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작은 부인이 그 집을 나가서 나가라고 소송이 들어왔답니다. 남편을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이제 네 집은 내 집이니까 나가라.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무슨 소리냐, 우리는 엄연히 돈 주고 살고 있으니 보증금 내놔라. 보증금을 이제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이 아들 입장에서는 돈을 하나도 주지 않고 보증금 1억 원을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금 1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이긴 거예요. 법적으로는 서류상으로 싸우는 거니까,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는 그 작은 부인이 1억을 준 거예요. 그 후에 윤기 아빠랑 작은 부인이랑 그 살던 집이 보증금 3억 5천인데 그때 당시에 3억 5천 원이면 저택이지요. 큰 그 빌라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부인은 지하방에서 살고 있는데 작은 부인이 보증금이 자기 돈이라고 소송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머지 돈은 이제 내 돈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내놔라.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윤기 아빠는 아니다. 내가 사업해서 벌은 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로 재판을 하던 중에 윤기 아빠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하던 윤기도 작년에 하와이로 가서 윤기 엄마 혼자서 재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윤기네가 이겼으나 작은 부인이 항소를 하여 재판 비용이 추가로 계속 들어간다고 한다. 보통 400~500씩 윤기 엄마는 재판 비용을 댈 수가 없어서
한 건에 400, 500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어도 변호사와 의논을 해보니까 변호사 말이 저쪽에서 상속자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다고 하더란다. 윤기 아빠 사업할 때 투자를 했다면서 투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먼저 번 재판을 이겼다 해도 비용도 하나도 없고 이겨서 돈을 받아도 두 번째 소송권과 싸워야 하고 또 싸우려면 재판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싸우면은 본인이 있어서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윤기 아빠는 사망한 상태고 윤기는 미국에 있고 작은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윤기 엄마 혼자서 변호사와 의논하면서 일을 보는데 장사도 못하지. 스트레스 많이 받지. 경비는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지. 재판 과정에서 저쪽에서는 작은 부인의 그 형제들이 다 나와가지고 있는데 윤기 엄마는 작은 아들과 둘이 나갔었다고 합니다. 증거 서류도 본인이 사망하고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내용이고 작은 부인은 추가 서류를 계속 제출하고 있고 윤기 엄마가 태어나는 것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테니까 3억 5천 당신이 가져가고 그쪽에서도 모든 법적인 문제를 치하를 해줘라 하는 것인데 사람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혼자서 밤잠 못 자고 고민을 한다고 한다. 날마다 괴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저쪽에서 그동안 재판 비용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정말 큰 걱정이라고 한다. 진실은 하나님만 아는 일이고 듣고 보니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으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동안 어렵게 살다가 윤기 아빠 덕으로 좋은 아파트에서 살기도 했지만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들 결혼시키고 지금도 1억 5천 되는 빌라에서 살고 있다. 그 윤기 아빠가 그렇게 돈을 해준 거예요. 글쎄 제 전세를 돈을 안 주고 돈을 주고 들어온 것처럼 서류를 꾸며가지고 그렇게 이제 1억 5천짜리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남편이 헤어졌지만은 그런 경제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줬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재판이 언제 끝날지 경비는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정말 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 땅에 의논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혼자서 윤기 엄마는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만 한다고 한다. 정말 안 됐지만 그저 나는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 윤기 엄마는 친정 동생 남자 동생들도 있고 엄마 아버지도 있지만 그렇게 관계가 안 좋게 살았어요.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 아래 누구한테 의논할 사람도 없고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하지만은 변호사도 직업이고 자기 수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속 깊은 그런 괴로운 일을 다 털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저는 기도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2013년 6월 8일 날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뮤지컬. 오늘은 생각도 못한 뮤지컬을 관람을 했다. 상가 금방 아저씨가 갑자기 투표 2장을 줄 테니까 다녀오라는 것이다. 성남 아트홀에서 8시 공연인데 6시 40분경에 표를 주었다. 혼자 가기가 좀 뭐해서 여러 사람에게 전화로 알아봤으나 갑자기 생긴 일이라 모두 다 일이 있었다. 전화해본 사람이 재미 언니도 해봤고 금주 씨한테도 해봤고 현숙 씨한테도 해봤고 경자 씨한테도 해봤고 수키 씨한테도 해봤다. 다들 갑자기
하는 일이라 다 스케줄이 있어서 시간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정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봤다. 애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니 정 전도사님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전도사님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애기 봐준다고 다녀오라고 했다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다행이었다. 정말 너무 갑자기 급하게 공연장에 도착을 했다. 전도사님을 만나서 10분 늦게 입장을 했다. 공연 내용은 어느 의사지망생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남자가 창녀들을 죽여서 싱싱한 간을 구해가지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간 이식을 해주려고 하고 경찰들은 범인을 잡으려고 현상금을 내걸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여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남자 앞에서 총을 쏘아 자살을 하고 의사 지망생도 사랑하는 여자를 품에 안고 죽음을 맞이한다. 저 세상에서 함께 살자는 내용이다.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저 세상에서 함께 살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대 장치도 너무 좋았고 1888년경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중간중간 총소리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춤과 노래 너무 재밌게 봤다. 전도사님도 재미있었다면서 고맙다고 한다. 공연이 10시 반에 끝났다. 집에 오니까 12시가 다 됐다. 생각지도 못한 뮤지컬을 갑자기 보게 되어서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사랑 나눔입니다.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씩 쌀을 가져오고 있다. 공동체에서. 이번에는 30kg 마대쌀과 20kg 푸대쌀, 10kg, 5kg, 3kg 교회에서 성미로 거둔 쌀이었다. 하여간 골고루 가져왔다. 이 일을 몇 년째 하다 보니까 형편이 나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가정은 빼기로 하고 새로운 가정들을 개척하기도 했다. 이제 형편이 좋아진 사람은 이제 쌀 지원하는 걸 중단하고 또 새로운 그 어려운 사람들을 개척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가 누가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걸 가끔 들어요. 누구네가 그렇게 사업이 그렇게 어려워져서 생활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제가 다가가서 그래요. 그분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느냐. 왜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어디서 쌀을 지원받는 게 있는데 그분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하면은 연락처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라디오 같은 것도 듣다가도 그 어려운 그 사연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방송국으로 전화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몇 시에 그 방송 들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쌀을 지원해 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분 연락처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까 하면은 이 방송국 측에서도 그분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청취자가 연락이 왔는데 쌀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받을 마음이 있습니까 하면은 그쪽에서 좋습니다 하면은 저한테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 좋다고 하니까는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지방에도 제가 이제 전해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건물 지하에 사는 조선족 가정에도 전하고 있다. 우리 옆집에 사는 80대 노인 또 지하에서 혼자 사시면서 폐지를 이렇게 수고하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께도 전했다. 그런데 오늘 낮에 퀵 서비스로 체리가 한 상자가 배달되어 왔다. 우리 집으로 배달이 왔어요.
주소도 없이 누가 보낸 건지도 모르는데 내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보니 분명 내 앞으로 온 것은 맞는 것 같았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짚히는 데가 없었다. 누구일까? 누가 보낸 거지? 난 형주 엄마 며느리가 가락시장에 다니고 있어서 혹시 하는 마음에 문자를 넣어봤다. 알고 보니 형주 엄마가 보낸 것이었다. 형준에도 제가 꾸준히 쌀을 그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도 아저씨가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발 한쪽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일체 사회생활을 못 하십니다. 경제생활을. 그래서 집에서 살림만 하던 형주 엄마가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가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도 몇 년째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좋은 과일 한 상자 보내려고 했었는데 이제서 보냈다고 하며 항상 쌀을 그렇게 보내줘서 너무 잘 먹고 있다고 고마워한다. 생각해보면 젊어서부터 형주 엄마는 참 좋은 사람이었다. 이상하게 환경이 자꾸 안 좋아지는 걸 보면 가슴 아픈 일이다. 큰아들이 세상 떠나고 형주라도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좋으련만 골프장에서 몇 년 일을 하더니만 결혼도 안 하고 일손을 놓고 있으니 부모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갈까. 형주 나이가 올해 34살이나 됐다. 형주 아빠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데 아빠 없는 큰아들의 그 딸 셋은 잘 크고 있다고 한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힘 닿는 데까지 형주 엄마를 도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 형주 엄마는 언제나 거저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다.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시하려고 노력을 한다. 과일과 복분자 등등 귀한 것이 있을 때는 꼭 나한테 보내주곤 한다. 난 체리를 여러 사람과 나눠 먹었다. 체리 한 상자 선물 받기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과 또 체리를 귀한 거니까 나눠서 먹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활에 피게 하시고 어려움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보람을 맛보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2013년 6월달입니다. 다음은 아들네 집 이사한 날. 오늘 아들네가 이사하는 날이었다. 아침 8시 반에 차가 온다고 해서 난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가보니까 벌써 차가 와 있었다. 내 생각은 오전에 있다가 오후에 가게를 열려고 했으나 내가 크게 할 일은 없었지만 또 없으면 안 될 것도 같아서 종일 저녁 8시가 넘도록 함께 있었다. 이사를 해놓고 보니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았다. 아들 부부도 만족해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점심을 5시에 먹고 애들은 청소를 한다고 하기에 난 우리 손주 손유리를 유모차에 태워서 성내천 둘레길에 나가 수많은 아이들이 노는 데를 가봤다. 우리 손유리도 애들과 섞여서 잘 논다. 애기들까지 물놀이를 어찌나 잘하고 노는지 우리 손유리만 유모차에서 2시간이 넘도록 다른 애들 노는 곳만 구경한 셈이다. 하여간 무탈하게 이사를 잘 해줘서 감사한 하루였다. 2013년 6월 말일입니다.
이거는 인자 언니입니다. 인자는 우리 고향, 시골 고향 우리 선배 언니입니다. 오늘은 주일날이다. 변함없이 아들 가족들과 예배에 참석하고 나는 인자 언니를 잠실역에서 만나기로 했다. 한 주 전에 약속을 했었다. 인자 언니는 고향 선배 언니인데 한 40년 만에 만나는 것이라서 마음이 설레이기도 했다. 3시에 만나기로 했지만 난 1시가 조금 넘어서 도착했다. 만나면 무엇을 먹을까? 걱정이 되어 롯데백화점 11층 식당가를 먼저 가서 살펴보니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장마철이고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북적이었다. 약속 시간에 언니를 만나보니 서로가 첫눈에 알아봤다. 서로 반가워서 끌어안고 어쩔 줄을 몰랐다. 우리는 석촌호수로 나갈까 했으나 알고 보니 그 언니 큰아들이 롯데에서 20년이나 일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의외로 반가운 소식이었다. 언니 아들 덕분에 롯데 그 어드벤처 자유 이용권을 사주어서 생각지도 않은 어드벤처에 입장을 했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몇 번 와보고는 나는 오랜만에 와보니 그때나 이때나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사람에 치여서 걸을 수도 없을 정도다. 우리는 언니 아들이 정해준 놀이기구 3개 정도를 탔는데 1시간을 기다려서 놀이기구를 탔다. 시간은 4분 정도라서 너무 아쉬웠다. 1시간을 기다리고 4분을 탔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는데 뭐든지 60세까지만 허용이 되었다. 언니 나이가 62세인데 입장할 때마다 나는 55세, 언니는 58세로 말을 해서 겨우겨우 입장을 하곤 했다. 오랜만에 만났어도 매일 만났던 친구처럼 대화가 너무 잘 되고 고향 이야기도 하고 정말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춘홍이와 한 동네 살아서 춘홍이도 같은 저보다 1년 선배 언니입니다. 춘홍이와 한 동네, 이 언니는 춘홍이와 한 동네에 살더라고요. 무슨 인연인지 애들 때도 옆집에 살았었는데 결혼해서도 계속 한 동네 산다는 거예요. 자기 또 희한한 인연이지요. 춘홍이와 한 동네 살아서 친할 줄 알았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도 않았다. 춘홍이 성격이 웬만하지가 원만하지를 못하고 아주 그냥 냉정한 편이라고 한다. 평생을 한 동네 살아도 마음을 열지도 않고 그렇게 비밀이 많다고 한다. 언니와 나는 9시 반에 헤어졌다. 밤 9시 반에 헤어졌어. 낮에 만나가지고. 앞으로는 가끔 만나서 산에도 함께 가고 식사도 함께 하자는 약속을 했다. 언니도 날 만나는 걸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았다. 고향 사람을 만나 함께 한다는 건 정말 또 다른 즐거움이고 경험이었다. 고향 소식을 다 듣고 보니 정말 반가운 일이었다. 몸은 굉장히 피곤했지만 행복하고 뜻있는 오늘 하루 잘 살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7월 28일 13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일기장 읽는 게 그렇게 재밌네요. 이 시간이 아니면 제가 진짜 이거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가지고 읽을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지난 일기장을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참 생각을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